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은식 기자입니다. 폭스바겐 티구안입니다. 7세대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부분 변경 모델인데요. 3천만원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보다 가격이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한 240만원가량 가격이 내려갔는데요. 뭐 3천만원대라고는 해도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트림의 가격이 4천만원이 좀 넘기는 하거든요. 3천만원대에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 현금으로 구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폭스바겐 캐피탈 같은 걸 이용을 했을 때 가장 낮은 트림대에서 3천만원대 구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내 외관에 눈여겨볼 그런 변경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엔진인데요. 자, 제가 지금 시동을 걸어 놨습니다. 엔진의 어떤 아이들링 진동 소음 같은 것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시동을 걸어 놓고 엔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파워트레인은 2.0 디젤 엔진입니다. 폭스바겐은 이 엔진을 EA288 에보 엔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에 대한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게 폭스바겐이 그런 것들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이 엔진에 적용을 해놨습니다. 뭐 SCR, 그러니까 선택적 환원 촉매자라든가 뭐 요소수다, 또 에드블루다, 우레아, 뭐 이거 다 같은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택적 환원 촉매자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기가스를 저감시켜주는 그런 기술인데요. EA288 에보 엔진에는 이 선택적 환원 촉매자라는 것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엔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러니까 선택적 환원 촉매자라는 것이 엔진에서 나오는 어떤 고열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요소수를 뿌려서 다시 한번 배기가스를 좀 이렇게 연소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게 하나 더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예를 들어서 뭐 언덕길을 올라간다라든가 또 아니면 급가속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좀 과부하가 걸릴 때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 노후 경유차 같은 거 지나갈 때 보면은 언덕길 올라가고 막 갑자기 이제 정지했다가 출발하고 그럴 때 보면 매연 막 나오는 거 이런 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걸러줘서 그런 가부하가 걸리는 순간에 한 번 더 이렇게 연소를 시켜줘서 낙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여준다고 합니다. 같은 배기량의 디젤 엔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어떤 배기가스 같은 것들이 확실히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도 좀 나타나고요. 연비 라벨을 보시면은요, 복합 연비가 13.4km/L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CO2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142g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뭐 CO2 배출량이라든가 또 연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어떤 다른 동급의 디젤 엔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발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외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큰 폭의 변화보다는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엠블럼이죠. 2D 형식의 2D 타입의 그런 컨셉으로 엠블럼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상당히 커졌고요. 이 엠블럼이 커지다 보니까 라디에이터 그릴 전체의 테두리 크기도 상당히 좀 미세하지만 좀 커졌습니다.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로지르고 있는 라인 같은 것도 약간 리듬감 있게 그렇게 변경이 됐고요. 범퍼 아래쪽에 마무리 같은 것들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뭔가 부드러운 어떤 곡선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사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전면에서 오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상당히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외관에서 또 가장 큰 변화가 요 램프류입니다. 여기 보면 IQ 라이트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빛의 밝기라든가 조사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해지고 넓어지고 하면서도 상대방 운전자들이 그런 빛에 반사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프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베젤부를 마감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변화를 줬고요. 안개등이 없어졌습니다. 안개등이 삭제가 되는 대신에 헤드램프의 어떤 기능 같은 것들을 상당히 보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힐 사이즈는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편평비가 52고요 23550 19인치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피렐리 거고요. 측면의 변화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후면에도 역시 이 리어램프의 형상, 그래프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깜빡이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퀀셜 타입으로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점등적으로 라이트가 들어오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턴시그널 램프를 적용을 해놨습니다. 엠블럼이 상당히 커진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 티구안이라는 모델명 레터링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한쪽에 작게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중앙에 엠블럼 바로 아래에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티구안의 트렁크도 좀 살펴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뭐 특별하게 바뀐 건 없지만 그래도 활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 같은 것들이 다른 모델하고 좀 비교가 되거든요. 일단 요 바닥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요게 2단 트레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래로 딱 하면은 높이가 좀 달라집니다. 10cm 이상 높아지거든요. 10cm 이상 높아지니까 그만큼 뭐 화물을 적재할 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화물 형태가 많이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폴딩 같은 것들도 상당히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내부 한 번만 딱 당기면 6대4 폴딩이 가능하거든요. 완전 플릿하게는 안 되지만은 뭐 차박이나 이런 거 할 때 요것도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단차가 거의 없이 평평하게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파워트레인 또 외관 살펴봤고요. 실내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에 딱 들어오면 일단 전부 다 블랙 원톤으로 구성을 해놨죠. 그리고 이런 베젤부 같은 것들을 크롬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라든가 또 대시보드에 블랙 하이그로시 같은 재질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서 어떤 고급스러움 뭐 이런 것들도 살짝 추가를 해놨습니다. 뭐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화려하고 고급스럽진 않지만 굉장히 심플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25인치 디지털 콕핏 적용이 됐죠.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사이즈도 살짝 커졌습니다. 보통 뭐 요새는 물리적 버튼을 없애고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데다 기능 같은 것들을 좀 통합시키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이기는 한데 지금 이 티구안의 이 센터 페시아에는 물리적 버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조장치라든가 뭐 오디오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뭔가 좀 다이얼이라든가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려놓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버튼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시트 뭐 열선이라든가 공조장치 뭐 또 공조장치 모드라든가 온도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터치에 반응을 하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IB3 버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보시면은 이런 메뉴 같은 것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차량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 이 화면을 통해서 전부 다 구현이 가능하게 해놨고요. 자동, 클래식, 또 보기 2, 보기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것도 구성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도 다양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좀 전환을 시킬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딱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주행 방향이라든가 다양한 또 오프로드에 특화된 어떤 그런 정보들을 보여주는 설정창도 있고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스노우 주행 모드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일반적인 주행 모드에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개인 설정에 맞춰서 다양한 주행 환경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또 주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좀 더 이렇게 하드한 오프로드 주행 모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이제 애플 카플레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커넥티비티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 또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열리죠? 파노라마 선루프가 루프 전체를 덮고 있기는 한데 개방은 한 3분의 1 정도만 되고 있습니다. 또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가지 색상 정도가 제공이 되거든요. 2열 도어까지 전부 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제공이 됩니다. 변속기는 습식입니다. 7단 DCT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근데 변속 레버가 뭐 그렇게 세련돼 보이지는 않는데 굉장히 좀 클래식한 변속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외관이나 실내나 사실 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변화는 없거든요. 그 대신에 어떤 소소한 부분에서 상당히 뭔가 뭐 개선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폭스바겐이 차를 만들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얕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막 어떤 그런 화려한 치장이라든가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차에 어떤 거품이 좀 끼게 해서
차값을 올리고 이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능하면 좀 드러내서 차를 좀 간결하게 꾸미고 어떤 편의상이라든가 이런 패키지 같은 것들도 좀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구성을 해서 차값을 뭐 가격, 뭐 가성비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티구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이전 모델보다 오히려 내려간 것도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티구안 파워트레인이 150마력의 최고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수치로 보면은 경쟁차, 그러니까 동급 배기량의 경쟁차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뭐 뛰어난 그런 파워트레인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대 토크도 36.7kg FM을 발휘하거든요. 뭐 티구안 뿐만이 아니라 폭스바겐 라인업의 가장 큰 특징이 견고함이죠. 엔진에서 전달되는 어떤 그런 피드백 같은 것들이 상당히 견고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행 질감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외부 소음이 조금 그렇게 뭐 뛰어나게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살짝 로드 노이즈라든가 풍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내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진동 소음 같은 것들도 그렇게 완벽하게 억제를 시켜 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NVH가 그렇게 완벽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비포장길로 좀 주행을 하려고 합니다. 비포장길인데요. 이게 뭐 오프로드는 아니고 포장만 안 돼 있는데 노면은 그래도 잘 다듬어져 있는 그런 비포장길입니다. 비포장길인데 제가 여기를 달려보는 이유가 지금 이게 서스펜션이 맥퍼슨 스트럿하고 멀티링크로 조합이 되어 있는데 야, 이런 그러니까 이게 서스펜션이나 쇼크옵쇼버의 어떤 댐퍼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강하게 세팅이 되다 보면 이런 비포장길을 달릴 때 그 효과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게 좀 물렁물렁하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런 비포장길 달릴 때 차가 출렁출렁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잔진동 같은 것들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게 하드한 어떤 세팅이면 그런 것들이 더 예민하게 실내로 들어올 것 같지만 차체는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딱딱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비포장길에서는 그렇게 좀 단단하게 세팅된 어떤 그런 서스펜션이라든가 쇼크옵쇼버의 세팅 같은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비포장길 달리면서도 그런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아스팔트 길을 포장된 도로를 달리는 것하고 거의 뭐 다르지 않은 차체의 반응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인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티구안에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뭐 또 레인 어시스트라든가 또 주유운전 어시스트라든가 또 그리고 이렇게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작동을 하게 되면은 앞차하고의 간격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속에서도 발휘가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실제로 사용을 해 보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차선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빠져 있다는 게 살짝 좀 아쉽기는 하거든요. 제가 오늘 시승한 모델은요 2.0 TDI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여기에 퍼모션이 그러니까 4륜 구동이 적용이 된 모델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런 버디뷰 같은 카메라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된 모델인데요. 티구안 트림 가운데 최고급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가격이 4,700만 원대인데요. 여기에다가 폭스바겐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4,400만 원대로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4,400만 원대면은 현대자동차 투싼 같은 거 4륜 구동에 이런 사양 같은 것들 추가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비슷한 가격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SUV인데 거의 뭐 국산차의 어떤 그 동급 경쟁차하고 거의 가격대가 비슷해졌다는 거 상당히 인상적이죠. 폭스바겐이 이런 가성비 좋은 모델을 한국 시장에 내놓으면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티구안 같은 경우에 수입 SUV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1만 대 이상 판매된 그런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올해에도 요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가지고 공격적인 어떤 가격 정책, 또 공격적인 워런티도 적용이 되죠. 5년 15만 킬로미터 무상 보증 기간이 적용이 되니까 또 거기에다가 사고가 났을 때 자부담금 같은 것들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전액 지원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유지 부담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줄여주는 그런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 같은 걸로 해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기대를 좀 해보고요. 수입 SUV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 티구안 페이스리프트,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응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